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건우 영어 교실의 김건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이제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은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꼭 단어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문장을 잡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문장 잡은 걸 가지고 구문 분석도 하고 독해 연습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가장 독해의 기초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되냐, 그런 걸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어와 한국어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자, 영어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언어고, 한국어는 위치가 아닌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언어다라고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 독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항상 아이고, 자, 색깔을 바꿔서 자, 항상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서 자, 동사 앞에 뭐가 위치해 있냐,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뭐가 위치해 있냐, 이런 걸 봐주시면서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를 원래 제가 잘 안 쓰지만 동사 앞은 주어라고 지칭을 하고 동사 뒤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식어, 뭐 때로는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용어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제 사용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말의 조사와 어미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냐? 자, 조사는 영어의 문장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문장 성분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가 나오면은 어떤 조사를 붙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고, 언제 어미를 바꾸냐? 접속사, 그 다음에 준동사, 뭐 준동사는 투부정사, 뭐 동명사, 뭐 현재분사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데, 실제 독해할 때는 제가 이런 용어들을 잘 안 써요. 이런 용어를 안 써더라도 독해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 it이 있으면은 자, 앞에는 주어, 즉 은느니가라는 조사가 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자, 을르리란 조사가 주로 붙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because 같은 거 해석법. 자, because 자,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it 앞에는 은느니가, it 뒤에는 을를. 자, 근데 because는 뒤에 동사의 어미. 자, 어미가 뭐냐면은 참고로 여기 먹다라는 말에 여기 앞을 어간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because의 해석법은 이 어미 부분에 뭐뭐하기 때문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독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제 지문에 적용을 할 거니까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31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단어를 반드시 외워준 상태에서 이 강을 들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단어를 외우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이걸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동사는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됩니다. 동사. 자, 먼저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한국어에서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이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가다라는 서술어. 필수 성분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그래서 필수 성분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다는 두 자릿수 서술어라고 합니다. 두 자릿수 서술어. 자, 다른 동사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먹다라는 동사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먹다는 뭐 주어가 자, 뭔가를 먹다. 이래서 필수 성분이 또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먹다도 두 자릿수.
서술어입니다. 두 자릿수 서술어. 자, 주다라는 동사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주다. 자,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다. 자, 그러면은 세 자릿수 서술어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문장 형태를. 한 자릿수 서술어, 두 자릿수 서술어, 세 자릿수 서술어. 자, 근데, 자, 영어는, 자, 이걸 지우고 나서, 자, 영어는 오형식이라고 들어봤죠? 그 동사에 따라서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게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 쪽을 보시면은 그 단어에 맞춰서 뭐 주어가 필요한 동사, 뭐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그 다음에 주어와 뭐 주격보어,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해놨었죠. 그래서 그걸 외우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follow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이 딱 보이셔야 합니다. 형식이.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독해부터. 자, will have noticed. 자, 이것도 요 동사가, 자, 요렇게 전체가 다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has become, 그리고 여기가 s. 자, 이런 게 바로 보이셔야 합니다. 동사를 외우면은 이런 문장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보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조사와 어미만 잘 넣으면은 해석이 이제 바로 되는 거죠. 자, 해석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if라는 것은 동사의 어미를 라면으로 바꿔주죠. 뭐 만약이라는 건 추임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러면 문장 1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장 1. 자, 네가 과학적인 뉴스를 따른다면, 자, 여기서 조금 의역화시키면은 뭔가를 따르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좋아하는 여자를 계속 따라다녀. 그러면 그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의역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가 과학적인 뉴스에 관심이 있다면, 자, 그 다음 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자, 이렇게 해서 문장 2가 되겠고, 자, 너는 아마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 대절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대시대로 문장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또 문장 3. 자, 또 동사를 기준으로, 동물들 사이의 협동이, 되어져 왔다. 핫 토픽이 되어져 왔다. 매스 미디어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합쳐서 해석을 하면 2번과 3번을 좀 합치면은, 자, 너희는 동물들 사이의 협동이 그 매스 미디어에서 핫 토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독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외워야 이제 독해가 되는 거고, 자, 이제 구문은 조금 분석해 볼게요. 독해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구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자, 이거는 지울 테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기를 하실 거면은 잠깐 멈춰 놓고 한번 필기를 해 주시고, 자, 구문 때문에 여기를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자, 바로 구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if가 뭐냐면은, 자, if는 부사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if는 부사 접속사. 자,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리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접속사 뒤에는 이렇게 문장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사 접속사 플러스 문장. 이것을 부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부사절. 약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뭐 해석은 아까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고, 어, 자, 펜을 바꿔서, 자, 이 부분, 자, 미래 완료라는 게 쓰였는데, 자, 미래 완료. 완료 시제가 뭐냐면은, 이건 단어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ate라는 게 있고, 자, have eaten. 자, 둘 다 먹었다. 자, 얘도 먹었다. 우리나라 말에 없는 시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둘 다 먹었다지만 ate는 일반 과거시이기 때문에 그냥 일회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일회적인 속성이 있고, 근데 have eaten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계속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먹었다. 근데 먹어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먹어왔다. 그래서 have nourissed가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계속적인 의미가 조금 첨가되면서 알아차려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또 will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게 계속성이 미래까지 지속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자, 어몽이 있죠. 자, 어몽이라는 것은 뒤에 명사가 셋 이상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명사가 딱 둘만 지칭을 한다. 그럼 어몽 대신에 between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완료. 여기는 이제 미래 완료랑 아까 설명이 겹치니까 조금 넘어가고 become이라는 동사 자체가 아까 형식 얘기했었죠. 자, 이 형식.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불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뭐 이형식 동사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잡으면은 지금 문장이라는 것은 시제를 일치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문장을 보시면은 미래 시제가 쓰였죠. 이렇게 미래 시제. 다른 색깔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시제. 그럼 여기 if절, 즉 종속절에도 원래는 will을 붙여야 하는데 자, will이 왜 없냐? 자, 문법 중에 중학교 한 2학년쯤에 이제 배우는 문법인데 조건에 관련된 부사 접속사, 그 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부사 접속사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붙이면 오히려 틀린다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a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that은 명사 접속사라고 하고 자,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왔죠. 그래서 명사 접속사 플러스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리 뒤에 있죠.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법 같은 거, 문법 같은 거 보면은 what이랑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뭐 what과 that은 해석은 같지만 문장의 완벽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that 같은 경우는 문장이 완전한 절이 오고 what은 불완전한 절이 온다. 이런 것도 문법 같은 거 잡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왜 집어넣냐면은 이건 제가 지금 독해를 해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순서별 유형 같은 거 풀 때 이게 필살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도 살짝 자, 순서별이 이렇게 박스가 있고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야 되죠. 상대적으로 1번에 들어가는 문장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2번하고 3번을 구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자주 봐서 눈에 익히게 만들어 주시면은 3번에 뭐가 들어갈지 딱 나오죠. 그래서 순서별 유형이 원래 어려운 유형인데 정답률이 한 90%까지 아마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많이 봐두시면. 자, 여기까지 31번 하고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하기 전에 뭐 that과 동사의 ing, 그 다음에 동사 앞에 to가 붙은 형태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 준동사 같은 거. 자, 이쪽이 이제 준동사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준동사, 그 다음에 여기는 접속사. 제가 첫 앞부분에도 설명했듯이 접속사하고 준동사는 동사의 어미 부분을 바꿔주시면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at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어미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미를 니은는, 리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할 때 명사가 있냐 없냐 여부를 일단 판단하시면은
웬만한 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답해 명사가 없다. 뭐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동사의 어미를 자, 뭐라고 바꾸냐면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대답해 명사가 있다. 그러면 동사의 어미를 자, 니은, 는, 리을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예문까지 지금은 들어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을 저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30분을 넘기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도 동사의 어미를 바꿔야 된다. 근데 명사가 있을 때는 자, 똑같이 동사의 어미를 뭐 니은는, 리을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자, 앞에 명사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동사가 있다 앞에 아니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전치사가 있다. 그럴 때는 동사의 어미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사 앞에 to가 있는 경우 이거는 솔직히 너무 다양해요. 투부정사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꼭 해드릴 거고 근데 지금은 이게 100%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위치까지도 조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명사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져요. 만약에 명사가 약간 뭐 추상적인 느낌, 그 다음에 관념적인 뜻을 갖고 있는 명사, 뭐 물질 같은 거, 주로 이런 것들이 오면은 어미를 니은, 는, 리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만약에 명사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다. 그럴 때는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명사가 없는 경우는 아까 거랑 조금 달라요. 뭐 주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앞에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조금 위치에 따라서 제가 독해할 때마다 이제 잡아 드릴 거고 뭐 대시나 ing는 이걸 참고해 주시면은 웬만한 건 다 해석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자, 32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진짜 3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항상 동사부터 찾아야죠. 자, 동사를 외웠으면은, 자, 이 구조가 이제 보이실 거고, 자, 이런 구조가 이제 보이실 거고, 자, 해석을 빠르게 들어가면은, 자, 우리는 뭐 알아차려야만 한다. 이 대절을 이렇게 이제 1차 해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해서. 대세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명사 접속사로서 동사의 어미를 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자, 앞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앞에 명사가 없으면은 동사의 어미를 는 것으로 바꾼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도 이제 동사를 찾아볼게요. 문장이니까. 자, 근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대열 비구문 주어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utilize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석 들어가면은 자, 가장 강한 욕구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tilize. 자, 원래는 이용하다. 자, 얘도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이제 to가 붙은 투부정사 형태죠. 근데 주어가 문법 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목적어만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앞에 욕구라는 약간 관념적인 뜻을 갖고 있는 명사죠. 이렇게 관념적인 뜻을 갖고 있는 명사 뒤에 이렇게 두부정사가 왔을 때 어미를 뭘로 바꾼다? 니은, 는으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수식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해석하면은
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용하려는 욕구, 뭐 사용하려는 욕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나열하는 건 여러분께 맡기고 구문을 한번 분석해보고 3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문법적인 게 쓰였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명사 접사 that. 자, what이랑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자, 해석은 둘 다 같지만 명사 접사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자,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걸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자, 아까 대열 비구문.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구문이 대열 비구문이다. 특수하게 주어가 원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뒤에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원래 조금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은 부사에 관련된 부사구나, 뭐 부사 같은 게 이렇게 장소에 관련된 부사구나, 부사 같은 게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올 때 주어랑 자동사는 도치가 된다. 이런 문법이 있긴 있는데 문법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대열 비구문 이 비동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exist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형용사에 지금 est를 붙였죠. 그 다음에 덧까지 있는 걸 보니까 형용사의 최상급이구나. 그래서 가장 뭐뭐 하는 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해석하면서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투부정사의 이름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뭐 용어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땐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문법 재개는 이제 서술에 있죠. 자, 이 정도만 잡고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5개라 좀 많은데 먼저 해석부터 잡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 한번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동사부터 찾아야겠죠. 자, can, become이 동사가 되는 거고 자, 문장 성분을 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if 같은 경우도 부사 접속사로서 문장을 데려 나오고 그 문장에 또 동사를 찾아야겠죠. 자, 동사를 찾아주시고 자, 바로 주어랑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자, 꼭 그래서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that 같은 경우도 관계 대명사로서 형용사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줌과 동시에 또 문장을 데려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에 동사를 찾아줘야겠고 근데 비동사에 주어가 없죠, 지금. 그럼 이따 이제 문법 같은 거, 구문 같은 거 이제 설명할 때 좀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어는 있고. 자, 근데 수동태 형태가 나왔죠. 이것도 이따 구조적으로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고 해석할 때는 우리나라 말에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전미사. 아이고, 이게 왜. 자,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 히, 리, 기 이런 걸로 이제 말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되다, 뭐 지다, 봤다 자,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대답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해석 어떻게 한다고 배웠었죠? 뒤에 있는 어미를 니은 눈으로 바꾼다. 뭐 이런 거 이제 기억나셔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냐면은 다 수식어. 자, 나머지는 다 문장을 맛깔나게 해주기 위한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 앞에 있는 것도 다 수식어죠. 자, 이렇게 수식어. 자, 빠르게 수식어. 자, 나머지도 다 수식어. 자, 빠르게 해석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관점으로부터 뭐 단기간의 행사는 될 수 있다. 혁신적인 행사가. 자, 그 다음에 if 절 해석 들어갈게요. 이시 받아주는 게 뭐 행사를 받아주겠네요. 자, 행사가 뭐 상품과 서비스를 뭐 발생시킨다면, 뭐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에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설명. 자, 뭐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냐면은, 자, 팔다라는 뜻의 이히 리를 붙여서 팔리다로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사람들에게,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외부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열 비구문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주어가 어디 있다?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다. 뭐 나머지는 접속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문장이 여기서 이제 끝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다 수식어다. 자, 이제 다 수식어. 자, 수식어. 자,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도 자, 상호작용이 있다. 뭐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있다. 뭐 행사와 맥락, 간의 이렇게 해서 또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해 주는 게 좋겠네요. 자, 바로 3번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3번도 do not take place가 동사죠. 그 다음에 주어만 있으면 되고 또 나머지는 다 수식어. 자, 행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공 상태에서. 뭐 다시 말하면 자,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depend를 뭐 자동사 1형식 동사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치사 on하고 결합을 시켜서 타동사 구로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좀 다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자동사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아까 대시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줌과 동시에 문장을 데리고 나오는 형용사,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 자, 그 문장의 또 동사가 자, has been이 되겠죠. 자, 지금처럼 보어가 없기 때문에 exist랑 동의어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석 들어가면은 자, 그들은 의존한다. 존재하고 있는 맥락에 자, 이제 맥락을 또 수식해주는 직역으로 가면은 있어 왔던 맥락, 만드만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맥락, 오랜 시간에 그럼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be in the making을 그냥 만들어지다라고 단어로 그냥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해석하기에 편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만들어져 왔던 존재하고 있는 맥락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주어가 지금 없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도 자, 빠르게. 자, 또 수동태가 쓰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식어. 자, 단기간 안에 행사는 그러므로 자, 수행하다에다가 되다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행될 수 있다. 뭐 수행될 것이다. 오랜 기간의 맥락과 관련하여 시행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해석 잡았으니까 지우고 이제 구문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다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become은 이형식 동사로서 불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아까 목적어가 아니라 이렇게 주격 보어가 왔었죠. 그 다음에 if 같은 경우는 부사 접속사로서 동사의 어미를 뭐뭐라면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끄냐면은 자, 부사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부사절을 이끌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that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일단 풀네임은 쓸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 자, 문법대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간단한 구문 같은 것만 이제 설명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역할이 뭐냐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 1번 역할이 앞에 있는 명사 수식. 자, 그 다음에 2번 역할이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3번 역할이 그 문장 안에 자,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즉 명사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격이란 말을 썼다는 얘기는 문장에 주어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장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be sold 같은 경우도 수동태. 자, 여기에 수동태 구문이 쓰였죠. 여기는 수동태. 자, 수동태 형태는 be 플러스 과거분사. 자, 아까도 해석적인 건 이제 잡았기 때문에 수동태를 왜 만드는지만 설명해 드리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동태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말에는 잘 만들질 않아요. 근데 수동태에서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주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수동태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지문이 자, 셀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주어도 있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목적어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된 형태죠.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자, 능동태 형태를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상대적으로 주어가 하찮기 때문에 주어는 이렇게 생략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팔다 이거는 능동문 해석. 근데 팔리다는 피동문 해석. 해서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피동문의 해석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열 비구문에는 주어가 어디 있다?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열 비구문으로도 어렵진 않은데 수일치 문제 같은 게 문법적으로 가끔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주어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뭐 3번은 뭐 딱히 잡을 게 없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existing 보이시죠? 자, 현재 분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가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있을 때는 동사적인 성격보다는 형용사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형용사의 위치처럼 명사 앞에서 이렇게 컨텍스트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위치하고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대시랑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설명할 거는 없고, 자, 관계대명사 that과 같다. 그리고 또 주어가 없는 걸 보니까 이 친구 이름도 주격 관계대명사. 자, 위에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서 또 수동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져요. 앞에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어디로 보냈다? 목적어를 이렇게 아이고 뭐야. 목적어를 앞으로 보냈다. 그 다음에 형태를 be 플러스 과거 분사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해석은 뭐 이히 이리기 되다 치다 받다 이런 걸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마무리하고 3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동사를 찾고 자, 문장 성분을 찾겠습니다. 자, 주어랑 목적어랑 찾고 자, 문장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자연에서 더 강한 종은 가지고 있다. 더 좁은 시야를. 자, 바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도 비동사를 활용한 이형식 구문이죠. 자, 이것도 뭐 소스 뿌리고 바로바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눈의 위치이다. 자, 3번하고 4번은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좀 문장이 길어지고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항상 동사부터 찾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사를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evolved. 자, 이거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죠. 그리고 위치라는 접속사가 또 문장을 데려왔고, 자, 문장에는 이렇게 저는 타 동사 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 자, 주어가 지금 없죠. 자, 그럼 이걸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되고, 자, that도 마찬가지로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데려왔습니다. 자, 문장에 동사가 없죠. 아니, 주어가 없죠. 목적어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자, when도 분명히 접속사입니다. when도 분명히 접속사인데, 지금 눈에는 동사가 보이질 않죠. 그러면은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자, 다시. 자, 주어와 비동사가 지금 생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는 생략, 여기를 보어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잡았으니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포식자는 진화했다.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눈이긴 눈인데 앞쪽으로 향하는 눈. 자, 제가 아까, 앞부분에, 자, ing 해석법 같은 거를 다 잡아드렸죠. 자, ing는 어떻게 해석한다?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여부를 확인하시라고 했었고, 자, 앞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어미를 뭘로 바꾼다? 니은 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향하는 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위치는 나중에 문법 때 배울 것 같은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적 용법. 자, 이 표시가 이제 추가 설명을 해준다는 표시인데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이 그것은이 받아주는 게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앞문장 내용이 자, 허용한다. 그다음에 이거를 원래는 이제 뭐 두 개의 그 두 개를 양자를 써서 뭐 양한시라고 좀 어렵게 표현을 했죠. 저희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냥 양한시라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양한시를 허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전체가 또 앞에 있는 양한시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미를 니은 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5펄. 제공하는 양한시. 뭐 정확한 정확한 거리 감각을 제공해주는 양한시. 자, 뭐 할 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be 플러스 ing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보시고 이 현재 분사가 동사적 성격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또 데려왔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동사로 봐주시고 뒤에 있는 걸 목적어로 그래서 먹이를 쫓는 근데 비동사를 만나면서 쫓고 있는 이렇게 바뀐 구문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쫓을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사를 찾아야겠죠. 자, 동사. 자, 문장 성문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접속사 위치가 있네요. 위치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문장이 온다는 얘기고, 자, 문장의 동사는, 자, allow. 자, allow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 즉, 불완전 타동사로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접속사 대시 있습니다. 또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동사가 있고, 자, 아까랑 조금 다르게 설명할게요. 아까는 비동사를 제가 동사로 잡고, 그 다음에 주격 보어로 ing를 잡았었는데,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bing가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 그 다음에 approach가 뜻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approach라는 거의 어미를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어미를 니은 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소스 뿌려서 한번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펜을 바꿔서 자, 피식자는 반면에 종종 가진다, 눈을 가진다. 자, 명사 뒤에 있는 동사 ing는 어미를 니은 눈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경우에는 부사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해 주는 부사. 근데 그 눈이 눈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분사 구문이라서 뭐 접속사, 뭐 소 같은 게 생략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쏘가 생략, 그 다음에 주어가 생략. 그래서 동사에 ing 붙인 분사 구문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뭐 해석은 그래서 피식자는 주변 시야를 최대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해 줘야겠죠. 그리고 앞문장 사실은 자, 허락한다, 허용한다, 만든다. 자, 미리 구문 잡을 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를 나타냅니다. 자, 복수 보통 명사.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사냥당하는 대상이 감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허락한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 투부정사가 나왔죠. 자, 투부정사 앞에 지금은 명사가 있는데 이 오형식 조건상 얘는 어미를 뭐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디텍트가 이제 감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허락한다,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 동사적 성격 때문에 danger가 디텍트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절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미리 설명을 다 해놨었죠? 어미를 니은는까지 바꾼다. 그 다음에 소스 뿌려서 위험인데 접근할지도 모르는 위험. 그 어떤 각도로부터. 자, 이렇게 직역 들어가고, 이제 직역에 맞춰서 여러분이 우리말로 배워라는 것은 여러분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문장 구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뭐 딱히 잡을 게 없어서 뭐 3번부터 구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의 페이싱을 보시면은, 자,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위치, 뭐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가 없다는 걸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명사 뒤에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when. 자, 이거는 지금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부사 접속사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축약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 자, 그 다음에 펄스윙 같은 경우도 현재 분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뭐 when은 당연히 부사 접속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들어가서도 뭐 4번에도 이제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뭐 현재 분사, 뭐 딱히 그렇게 잡을 게 많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도 주격 관계 대명사. 자, allow라는 동사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오형식 동사로서 불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법대 같은 경우에는 detect에 ing 붙인 형태를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 쓰였죠. BING가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부분, 자, 현재 진행형의 시제 부분, 그 다음에 어프로치가 뜻을 갖고 있는 부분. 이제 뭐 아마 조금씩 빨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께 이제 미리 설명 같은 걸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6번, 뭐 37번 정도 되면은 다 진짜 앞쪽에서 뭐 설명했던 부분이라 용어 정도만 딱 잡고 넘어가도 아마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4번 마무리하고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5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번호를 의미적으로 쓰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동사를 빨리 찾아주시면은, 자, have. 자, 이번엔 주어가 없는 명령문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대시라는 형용사 접속사, 즉 관계 대명사가 또 문장을 하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문장의 동사가 reads가 되겠죠. 자, reads. 그 다음에 자, and라는 등위 접속사. 나중에 문법 때는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자, reads, lets 이거를 병렬로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죠. 그리고 let 자체가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고 문법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은 look 앞에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데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써주는 대표적인 사역 동사 중에 하나인 let입니다. 자, 나머지는 소스로 잡아주시면 되고 수식어로 잡아주시면 되고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앙 통로를 가져라. 그리고 이제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다른 색깔로. 자, 이 전체가 어미가 니은 눈으로 바뀌어지면서, 자, 여기도 니은 눈으로 바뀌어지면서 앞에 있는 통로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중앙 통로긴 중앙 통로인데 쇼핑객들을 스토어를 통해서 이끄는 통로. 그리고 댐은 쇼퍼스를 받아주고 있죠. 쇼핑객들이 look 보는 것을 만들어주는 통로. 자, 많은 다양한 뭐 부서, 뭐 매장, 여기서 매장이 조금 더 낫겠죠. 많은 다양한 매장 또는 상품이 있는 지역, 상품이 있는 곳을 보는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중앙 통로를 가져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사를 빨리 찾으면 leads. 그 다음에 주어. 자, 목적어. 자,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생뚱맞게 want라는 동사가 나왔죠. 분명히 이제 눈에 접속사는 없는데, 자, 일단은 주어,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인 want입니다. 그러면 생략된 접속사를 어디라고 유추할 수 있냐면은, 자,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 자, 바로 여기에 that 같은 게 생략되어 있구나. 뭐 동격절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도 있고, 일단 보면 알겠지만 take가 지금 분명히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all the way 같은 경우는 내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이건 참고로 내내라는 뜻의 부사가 되는 거고, 자, take의 동사적 성질을 살리기 위해서 take는 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목적어가 지금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세 이름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해석은 어차피 똑같이 여기 부분을 니은 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거 하나만 또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거. 자, from A 자, to B. A에서 B까지. 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길은 이끈다. 너의 고객들을 입구로부터 계산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입구에 대해서 소스를 뿌려주죠. 그 스토어를 통하는 입구, 그 경로로. 근데 또 그 경로를 꾸며주기 위해서 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고, 자, 네가 쇼핑객들이 취했으면 하는 경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all the way, 내내. 자, 이렇게 또 소스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로 순서는 여러분께 맡기고, 자, 구문으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구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명령문이죠. 명령문인 거는 주어가 없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 문장은 명령문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주어가 없는 걸 또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and는 등위접속사로서 등자가 같을 등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자가 위치할 위자. 그래서 let's하고 leads하고 같은 위치를 잡아준다. 즉 병렬 구조를 만들어준다. 병자도 나란히 병자를 쓰죠. 열자도 뭐 줄 열자를 써서 뭐 한자어로 풀이해 주시면은 어려운 단어 같은 거는 충분히 우리말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자, let이라는 거, 자, 오형식 동사로서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자, 사역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to를 생략시킨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참고로 let, make, have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사역동사고,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뭐 help 같은 게 있는데 help는 뭐 둘 다 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뭐 딱히 잡을 게, 지금 같은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가 있다? 자주 생략을 시킬 수가 있다. 자, take도 삼형식 동사로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 대세 이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 다음에 want라는 것도 오형식으로 쓰일 땐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주로 쓰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구문은 이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